자, 이후 할배 축제가 나오는데요. 할배는 소년을 죽이겠다면서 결투 종목으로 왜 모루의 망치질하기를 골랐을까? 둘 다 서로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게 아닐까? 굳이 모루 결투를 벌이고 도끼를 가져다 상대가 아닌 모루를 찍고 심지어 갈라진 모루에 끼워 넣고 도끼가 아닌 몽둥이로 때리는 게 오히려 소년의 그간 살상 행동과는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? 정말로 지어서 읽으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제가 독특하다고 느낀 표현은요, 소년의 그간 살상 행동과 모순된다 라는 건데, 그러면 이 말씀은 소년이 그동안은 마음 편히 살상 행동을 했고 여기서는 조심한다 이렇게 읽는 건데, 이건 제가 앞에서 강의들에서 설명드린 것과 연결시켜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소년이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는데, 그 분기점이 무엇인지 보면 소년이 행동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, 그걸 통해서 소년의 어떤 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이 말미에 가서 나오는 소년의 이런 행동은 또한 소년의 어떤 면을 보여주겠죠? 먼저 첫 번째 날 고양이가 나왔어요. 고양이가 무섭게 노려봤다 그랬고요. 카드놀이를 하자고 했대요.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. 발톱 한번 엄청나군. 기다려, 내가 그 발톱을 깎아줄 테니까. 소년은 그렇게 말하면서 고양이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목공용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그리고 고양이들의 발을 바이스에 고정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 소년이 이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. 내 너희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지. 이제 카드놀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. 소년은 그 고양이들을 흠씬 두들겨 패죽인 뒤 물속에다 던져버렸습니다. 내가 너희들을 지켜봤다. 노려보는 눈이 있었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봤는데 이건 잘못이다. 소년은 얼마 동안 그것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다가 하는 짓이 너무 고약하다 싶은 기분이 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칼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. 여기서 썩 꺼져, 이 더러운 놈들아. 보이시나요?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요, 어릴 때 찬장에서 그 엄마가 잔돈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훔친 기억이 있다고 해봅시다.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봐도 내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 놨다고 해보세요. 그걸 본 제3의 인물이 쟤는 왜 지금은 지갑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갖지 않지? 어릴 때는 훔쳤잖아. 모순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? 그건 어릴 때고 지금 나는 변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? 우리가 동화를 읽을 때 어떤 인물이 성장하고 있는데 나만 그걸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. 그 인물은 변했는데 왜 변했는지 모든 에피소드의 분기점들을 다 놓친 다음에 얘는 원래 나쁜 애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? 얘는 원래 멍청한 애 아니었어? 얘는 원래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애 아니었어?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. 근데 그 시선은 어쩌면 나 자신을 보는 시선일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어릴 때 그랬다고 해서, 3년 전에 그랬다고 해서, 어제 그랬다고 해서 오늘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라는 법은 없잖아요. 결국 여러분이 봤을 때 모순적이거나 달라졌거나 일치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런 가능성을 놓고 한번 이 질문을 다뤄보면 좋을 것이고, 자꾸만 이런 의심이 든다면 내가 자꾸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내가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거나 남을 보는 게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한 계기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, 할배 튼튼하다. 정말 이렇게 쓰셨어요. 감탄인가요? 할배 튼튼하다. 그 나이에 쇠몽둥이를 맞고도 버티는 할배의 정체는, 쇠몽둥이 맞고도 튼튼한 할배예요, 정체는. 어떻게 밝혀내, 더 밝혀낼 수 없는 건 밝혀낼 수 없어요. 이건 마치 용의 정체는 이런 질문이에요. 뭐 어떻게 알아? 지금 이 질문을 내신 분과 저의 정서적 그게 다를 수 있는데, 시대가 제가 어릴 때로 친다면 뭐 아수라 백작 이런 거 있어요. 아수라 백작은 좌우가 막 다르고 막 독수리 오형제에 나오는데요. 아수라 백작의 정체는 아수라 백작이에요. 굳이 상자 3개의 용도를 정해주는 할배는 덜 맞은 게 아닐까. 죄송합니다. 아니, 이분의 정신세계에서는 뭐 하여튼 누가 맞는데 엄청 꽂혔어. 보물을 찾았는데 왕이랑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 말하는 할배는 용기가 엄청난 걸까? 그러니까 이거죠. 덜 맞아서 누구한테 나눠주라고 한 거냐, 아니면 용기가 엄청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냐, 이 질문 같은데요. 아니면 불사의 능력을 가진 걸까? 이거 왜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. 불사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
나눠줘라고 했다는 건가요? 근데 이분은 만나봐야 내가 알겠어. 무슨 말인지를. 제가 지금 이건 좀 힘들어요. 게다가 거기에 왕의 보물이 정해져 있다고? 왕이 진짜 흑막 아닌가?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. 저에게 도전의식을 주시네요. 써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걸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 같아요. 동화의 설정이나 세계관이나 규칙이나 규율 이런 것들을 이유가 뭘까? 이런 것들은 왜 생겼을까? 이런 의미겠구나. 이런 맥락에서 이게 만들어졌겠구나. 이렇게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왜 꼭 파란불에 건너야 돼? 보라색은 안 돼?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.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왜 할까? 보라색도 되겠죠. 큰 의미,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.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게 있는데,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. 뭐, 테이블을 왜 테이블이라고 하냐. 영어권에선 테이블이라고 하기로 했고, 우리는 탁자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이지, 꼭 그 발음으로 불러야 돼선 아니다. 라는 게 언어의 자의성이에요. 하지만, 언어의 사회성과 만나면, 그걸 약속한 곳에선, 그러니까 테이블을 테이블이라고 한 곳에선 테이블을 램프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건 역사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한 규칙이죠. 그런 것과 똑같이 동화의 세계에도 문법이 있어요.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문법 단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 텍스트에서 정한 설정, 그거는 꼭 그래야만 해서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자. 이게 무슨 상징인지 보자 라는 약속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보물이 있었는데 그 보물이 왕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영웅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과 왕과 영웅이 가져라 라고 설정이 됐다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?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파란불일 때는 건너고 빨간불일 땐 건너지 말라라는 걸 배운 어린 아이가 왜 보라색은 안 돼? 라고 물을 수 있죠. 어리니까. 근데 그런 질문의 습관이 아직도 있다면 그게 몹시 본인의 사고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세계관의 설정 자체 가지고 질문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왕은 왕이에요.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척하고 뒤에서 빼돌렸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.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맥락을 통해서 좌절시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.